2천조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소부장 섹터들이 이런 이제 메가 프로젝트의 수혜를 이제 볼 수 있는 거다라고서 지금 투자 스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반도체 쪽에 어떻게 보면 시선 자체가 계속 좀 파운드리 쪽으로 향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소부장 섹터를 공략할 것인가 아니면 파운드리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섹터를 공략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성장성이 좋더라도 이게 실적이 또 담보되지 않으면은 2024년도랑 비교를 하면 거의 18배 정도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난 네, 예민수의 경제특구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과 반도체 이야기, 그중에서 소부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반도체가 삼전익스가 워낙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냥 수급을 그냥 정말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기 때문에 반도체와 비반도체가 나눴는데 네. 소부장만 보면 한때 올라오는 거 같다가 급등했다가 또 빠지고 그죠? 실적이 네. 안 맞춘다 그러고. 근데 결국은 사실은 2차 전지 코스닥 쪽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부장이 상당히 중심적으로 오고 지금 이제 정부가 우리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이제 반도체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네. 발표 난 거 보면 대략 양사가 서남권 해가지고 한 800조, 그다음에 용인평택도 80조에서 한 1000조 원 정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투톱은 조금 조심스러운 견해지만 소부장은 기회가 열리는 쪽일까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해요. 예. 왜냐면은 삼전익스 쪽에 수급이 워낙 많이 갔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도 그동안 안 갔던 건 아니에요. 일부 지금 코스닥 150 상위권 종목들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 많이 중에서 올랐어요. 예. 추세를 또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군들도 꽤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시가총액 5위에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그 시가총액 자리바꿈 한번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메가 프로젝트 이슈가 중요한 게 이게 단발적으로 그냥 이슈, 그냥 테마 이런 거에 그냥 매몰될 것인지 이게 실질적인 그런 투자로 이어지면서 매출 반영까지 갈 수 있을지. 근데 이 메가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중장기 프로젝트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얘기죠. 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000조 이야기 나왔다가 이제는 최대한 2000조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000조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주식시장에서 좋아하는 그런 스케일을 좀 만들기 위해서 2000조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반도체 플러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 이거 합쳐서 아마 2000조 얘기 나온 것 같고요. 네. 사람들이 어쨌든 1000조란 얘기, 2000조란 얘기 말이 돼? 말은 되죠. 왜냐면 10년 동안 나눠서 한다는 건데 처음에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0조씩 투자할 수 있겠죠. 막대한도. 근데 그걸 10년을 지속한다는 보장은 없다. 네. 10년,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사실 몰라요. 네. 왜냐면은 이제 메모리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증설이나 이런 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과거에 그런 이제 메모리 사이클 보면은 막 찍어내잖아요. 찍어내고 치킨 게임에서 네. 피본 경우 많죠. 이게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항상 재고가 남고 재고가 남으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몇 번이나 이제 반복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이번에는 맞아요.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네네. 이번엔 이건 AI 사이클이잖아. 과거와 다이아 사이클이 아니지만 사실은 그리 다르지 않은 측면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멈칫했었지만 이렇게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이게 AI 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문형 반도체 체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고수익성이 좀 담보가 된 고부가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이제 확정되고 그게 계속 이제 2년, 3년 계속 반영이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최소 마지노선 이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럼 그걸 통해서 투자를 계속 좀 단행할 수 있겠구나 해서 지금 좀 멀리 보고서 중장기 투자를 이제 하겠다라고서 이제 보이는 걸로 보여지고요.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이제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클러스터 이슈가 더 크죠. 요즘에 이제 하나 두 개씩 완공되는 그런 클러스터들도 또 있고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들이 이제
빨리 만들더라도 한 2, 3년 정도는 최소 걸리잖아요. 근데 그 걸리는 동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이제 하는 게 장비 도입.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섹터들이 조금 더 이런 이제 메가 프로젝트의 수혜를 이제 볼 수 있는 거다라고서 지금 투자 스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하거든요. 공감해요. 이제 저희도 이제 아침에도 방송국 얘기했는데 반도체를 지금 더 져야 되느냐? 사실 짓긴 해야죠. 짓긴 해야 되는데 수도권에 뭐 지을 데가 사실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긴 하는데 10년 동안 한다. 10년 후에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10년 후에 할 게 아니더라도 당장 지금 짓고 있는 네. 공장들 있잖아요. 그죠? 네네. 뭐 그런 쪽에서의 사실은 장비도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제대로. 맞아요. 그런 걸 보게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성장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국내 소부장 가운데 실력이 있는 거죠. 네네. 글로벌 경쟁력이 있거나 독점력이 있거나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원익 IPS 이런 종목들 같은 네.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하고 있기도 하지만 네.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장성이 좋더라도 이게 실적이 또 담보되지 않으면은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실적까지 이게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 음. 그만큼의 그 주가상의 퍼포먼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서 원익 IPS가 지난해랑 영업이익 비교를 하면은 영업이익이 지난해 738억 수준에서 네. 1861억 정도 되니까 거의 뭐 2배 이상이잖아요. 네. 2024년도랑 비교를 하면 거의 18배 정도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왜 소부장 섹터들이 올라갔나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 올 하반기에 그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팹 그 네.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쪽에 먼저 이제 투자를 해서 들여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질 때도 장비단의 이마만큼의 또 실적적인 부분들이 퍼포먼스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구나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소부장 섹터도 제가 봤을 때 하반기 갈수록 삼전 닉스만큼이나 난이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애플 쪽에서 메모리 가격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뭐 중국 쪽 이제 반도체 칩을 또 쓸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네, 이야기들도 그렇죠. 나오고 있고 또 예. 그러면서 뭐 이제 구글의 TPU뿐만 아니라 오픈 AI 이런 곳에서도 자체적인 AI 칩을 이제 개발해서 쓴다.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메모리 사이클은 그만큼 이제 공급은 쇼티지는 나는데 AI 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양성은 또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GPU를 가져갔다면 네. 그게 이제 계속 이제 하나 두 개씩 경쟁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예요? 인사이트는 그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TSMC가 수율이 좋았기 때문에 TSMC의 그 AI 칩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다면 그 삼성 파운드리를 네. 가져온다. 삼성 파운드리가 아. 이제 하반기에 테일러팹이 이제 돌아가니까 예. 이미 일찌감치 작년부터 뭐 테슬라, 애플 계속해서 막 계약 소식 들려오기 그렇죠. 시작했잖아요. 이번에 좀 이제 아쉬웠던 게 또 인텔 쪽에서 그런 파운드를 좀 가져가긴 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자국 내 기업 몰아주게 하잖아요. 그래도 수율적인 부분이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원래 수율이 이렇게 빠른 시일 이내에 개선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파운드리 쪽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되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왜냐면 오늘 장에서 올라간 종목 보니까 에이징랜드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에이징랜드는 대표적인 TSMC 파트너사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상반기에도 이런 이제 비슷하게 삼성전자 디자인하우스 관련 기업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긴 했었는데 사실 하반기 모멘텀이 강해서 좀 일부 좀 약간 선반영이 빠르게 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이런 에이징랜드 상한가로 봤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반도체 쪽에 어떻게 보면 시선 자체가 계속 좀 파운드리 쪽으로 향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소부장 섹터를 공략할 것인가 아니면 파운드리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섹터를 공략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파운드리 쪽에 그 반도체 그런 소부장 섹터라든지 디자인하우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진짜 반도체 섹터가 끝물로 가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꼭 이제 오늘 얘기한 뭐 메가 프로젝트 1000조, 2000조의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소부장 종목이 너무 많다, 그죠? 네. 여기에 대한 그 다음에 변동성도 크다. 그 고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곽유정 대표님 아까 원익 IPS 말씀하셨는데 곽 대표님 마음속에 소부장 종목 하나나 두 개 정도만 더 얘기를 해요. 꼭 내일 올 단기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변동시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기업들은 소부장 가운데서 괜찮다 된다 그죠? 네. 그런 기업들 그런 거 안 물어보면 넌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냐? 곽 대표님 모시고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럴 거니까. 네. 예. 일단 뭐 오늘 그 파운드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에이징 렌즈 상한가 같다라고까지는 일단 말씀드렸기 네네. 때문에 예.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네. 이제 삼성전자형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시총 3위권으로 많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SK 하이닉스 향도 잘 가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모멘텀 확실히 좀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곳 중에서 디자인 하우스 이제 그 솔루션 파트너스를 하고 있는 곳이 지금 국내 상장사 중에서 몇 군데 안 되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온칩스, 세미파이브 이런 이제 기업들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코스닥 종목이기도 하고 소부장 쪽으로만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상대적으로 약간 좀 소외받긴 했었어요. 근데 주가상 되돌림이 또 다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반도체 모멘텀이 진짜 파운드리 쪽으로 좀 더 가준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강력한 흐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지금도 이미 주가상 되돌림이 나와준 상황이라서 반등을 노리기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